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199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정치력을 인정받아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활발한 외교 활동과 함께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직권남용과 강요,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다가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슬픈 역사는 반복되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52년 2월 2일 대구에서 당시 육군 정보학교장이었던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유경수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9살 되던 해 제2군 사령부 부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장충초등학교와 성심여자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974년 서강대학교 이공학부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으나 6개월 만에 어머니 유경수가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총에 맞아 서거하면서 귀국했습니다. 당시 22살이던 박근혜는 이때부터 퍼스트 레이디 직무대행을 하면서 외국사절 영접과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 대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5년 뒤인 1979년 12.6 사태로 아버지 박정희도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서거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보를 듣자마자 박근혜가 전방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일화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1998년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곳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정계 입문 이후 단숨에 초선 부총재가 된 박근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총재를 비판하면서 총재직 폐지와 당권, 대권 분리, 국민 경선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당헌 개정에서 배제되자 2002년 2월 28일 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습니다. 5월 10일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면담했습니다. 이후 탈당 9개월 만에 이회창 총재가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2002년 한나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박근혜는 이른바 천막 당사를 열고 당시 평가액 1,100억 원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3월 30일 TV 정당 방송 연설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이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위기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2005년 12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직권상정에 처리하자 53일간의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해 사학법 대개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표로 재임한 2년 3개월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의 완성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 유세 도중 오른쪽 밤을 베이는 테러를 당했는데 병상에서 선거 상황 보고를 받으며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며 박빙의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2007년 박근혜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이명박과 격렬한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때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운다는 줄푸세 정책을 내세웠으나 패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은 이제 잊자라는 승복 연설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파의 갈등은 정권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에 치른 18대 총선에서 친박 상당수가 배제되면서 친박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공천 결과를 두고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탈락한 이들은 친박 연대를 창당하고 일부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출마했고 각각 14명, 12명의 당선자를 내었습니다. 이후 박근혜는 친박계 정치인들의 복당을 꾸준히 추진해 60여 명을 복당시켰습니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박근혜는 비대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당시 비대위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4대강 사업 반대 등으로 이름을 알린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해 쇄신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는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51.6%의 득표를 얻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살펴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끔찍한 참사였고 침몰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메르스가 발생하여 217일 만에 종료될 때까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말 노동개혁을 추진했습니다.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합의라고 반발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하자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되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함으로써 곧바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탄핵 정국의 시작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겨레 등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2016년 9월부터였습니다.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대통령 연설물 등 44개 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는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촛불 집회가 열렸고 매주 토요일마다 규모가 커지며 11월 12일에는 100만 명까지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야3당 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추안은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나열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배당했습니다. 첫 촛불 시위부터 탄핵심판 직전인 3월 4일 촛불 집회까지 집회 참여 누적 인원은 주최 추산 서울 1303만 명, 지방 234만 9140명 등 전국적으로 1537만 9140명에 이르러 주최 추산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까지 3번의 준비 절차 기일과 16번의 변론 기일, 최종 변론 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은 최종 선고까지 총 92일이 걸렸습니다. 모두 25명이 정인으로 나섰고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대통령 측은 252쪽, 국회 측은 297쪽 분량의 최종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 등 공무원 임용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고, 이 중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설립 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의 제3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되었으며 대구에 마련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3일 현재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선열들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슬픈 역사는 왜 반복될까요? 그러나 역사는 또한 국민들의 편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